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신동입니다. 영재성을 보이는 아이들, 정말 우수한 아이들이죠. 이런 능력을 가진 아이들 흔하지 않습니다. 상위 1%밖에 안 되는, 또 상위 2%, 1%. 정말 소중한 아이들이죠. 이런 아이들의 영재성 잘 키워줘야 됩니다. 이런 아이들을 정말 잘 키워야 국가 경쟁력도 높아지고요. 또 영재 아이들 개인들도 사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한 영재, 행복한 영재 이런 것이 굉장히 우리의 목표가 되고 방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같이 키워야 됩니다. 이제는 영재 아이들 부모님들 함께 같이 키워나가는 그런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카페에 오셔가지고 벌써 이 카페에 멤버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많이 참여들 해가지고 관심들 많이 보여주셔서 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의 영재성 제대로 성장시키는 방법에 관한 얘기입니다. 우리 아이의 영재성이 있다 이거야. 우수한 영재성을 발견했어요. 어떻게 이런 것을 잘 성장시켜 줄 것이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재성에 관한 그런 얘기, 그 다음에 성장에 관한 얘기를 한꺼번에 묶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무리 영재성이 있어도 이 영재성을 잘 성장시키고 발전시키고 발달시키지 못하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방향성이 있어야 돼요.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지가 대단히 중요한데 이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방황하게 되면 곤란한 거죠. 이 영재 아이들은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런 것을 잘 찾아내고 그리고 이런 것을 성장시켜야 됩니다. 영재라는 말 뜻이 뭐냐면 영자는 꽃뿌리 영자예요. 그래서 꽃뿌리 영자, 즉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런 아이다 하는 뜻이죠.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런 제목이다 그런 뜻입니다. 영재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한국에서는 의미가 꽃을 피운다, 미래를 굉장히 바라보면서 하는 얘기죠. 미래지향적인 그런 얘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세 가지로 영재성을 제대로 잘 성장시키는 방법에 관한 얘기를 세 가지로 압축해서 말씀드리겠어요. 압축해서. 자, 첫째는 뭐냐면 우리 아이의 영재성을 찾는 것입니다. 찾는 것. 영재성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사실은 영재성이라는 게 포괄적인 그런 개념을 일단 갖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사실은 교과로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자, 영재성의 가장 기초 개념. 영재성은 타고날 때,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근원 개념으로 서양에서는 정리를 많이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영재성이라고 하는 것에 가장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게 뭐냐? 보통 우리가 크게는 네 가지 정도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지적인 능력입니다. 영재성의 밑에 깔려 있는 가장 기초적인 그런 유전에 의해서 결정되는 부분이 많은데 지적인 능력이에요. 보통 IQ라는 것으로 설명을 많이 하죠. 두 번째는 창의적인 능력입니다. 창의적인 능력이에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이죠. 너무나 많이 들어서 익히 잘 아시는 그런 개념입니다. 세 번째는 사회 정서적인 어떤 능력이에요. 사회 정서적인 특성을 관리하는 능력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사회 정서적. 인간관계를 한다거나 그 다음에 자기의 어떤 정서를 관리하는, 통제하는 그런 능력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신체적인 능력입니다. 신체적인 거. 그래서 심체적이란 말도 쓰고요. 심리운동적이라는 말도 쓰는데 그냥 쉽게 신체적인 능력이다 라고 이렇게 네 가지를 설명을 할 수 있겠어요. 한번 내가 다시 정리를 해보면 지적인 능력, 창의적인 능력, 그 다음에 사회 정서적인 특성 관리 능력, 그 다음에 신체적인 능력. 이 네 가지는요, 영재성을 떠받들고 있는 네 가지 기둥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바로 영재성이 출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아이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런 아이는요, 이제는 교과 영역으로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교과 영역. 우리가 교과 영역 그러면 크게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언어라고 하는 그런 교과 영역, 수학이라고 하는 교과 영역, 그 다음에 과학이라는 교과 영역, 이런 거. 그 다음에 예술이라고 하는 그런 분야로 이렇게 능력 발휘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교과는 굉장히 구체적이죠.
아까 처음에 기초 능력을 말씀드렸는데 이 기초 능력은 굉장히 아주 우리가 눈으로 쉽게 볼 수 없는 추상적인 능력이라고 하면 이건 교과예요. 수학을 잘한다거나 언어 능력이 뛰어난다거나 과학 능력이 뛰어난다거나 그 다음에 예술 분야에 뛰어난 능력을 보인다거나 이런 능력을 찾는 게 먼저예요. 먼저 우리가 찾고 발견해야 돼요. 우리 영재 아이들의 어떤 능력을 잘 키워주려면 우리 아이는 어떤 분야에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부모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돼. 먼저 파악을 하고 찾아야 돼요. 찾지 않으면 사실은 사장돼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들 제가 늘 항상 얘기하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금광이 어디에 묻혀 있는지를 찾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탐색을 하는 거죠. 뭐 산속도 가보고 바다도 가보고 막 금광을 찾아야 돼요. 또 여러분들 유전을 찾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죠. 여러분들 한국에서 막 저 바다 밑에 바다 밑까지 들어가서 찾고 유전을 찾는 거죠. 기름이 어디에 묻혀 있는지, 금이 어디에 묻혀 있는지, 금맥이 어디에 묻혀 있는지 찾는 거. 이렇게 금광을 찾아야 돼요. 유전을 찾아야 돼요. 다이아몬드 광산을 찾아야 됩니다. 어디에 많이 묻혀 있는지 찾는 것이 굉장히 우선이 중요해요. 우리 아이 잘 들여다보세요. 우리 아이 잘 들여다보고 우리 아이가 무슨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영재성을 제대로 성장시키기 위해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러한 영재성, 능력을 동기, 성취 동기하고 연결시켜야 돼요. 성취 동기. 이러한 능력을 개발시키고 발전시키려고 하는 본인의 노력이 있느냐는 것이에요. 본인의 노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바깥으로 표현하고 개발시키는 능력이죠. 이걸 우리가 성취 동기라고 해요. 성취 동기.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성취 동기죠. 여러분들 유명한 피아니스트,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 뭐 이런 사람들 한번 보세요. 연습량이 얼마인 줄 아세요? 엄청난 연습을 합니다. 그 연습을 통해서 바로 가지고 있는 숨겨져 있는 그런 능력들이 바깥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수학하시는 분들, 수학 잘하시는 분들, 수학자, 수학 분야에 뛰어난 분들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합니다. 노력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려면 그 참고 힘든 과정을 견뎌내려면 동기가 강해야 돼요. 성취 동기가 강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부모님들 제가 상담을 해보면 우리 아이가 IQ가 높다는 거야. 우리 아이가 되게 뛰어난다는 거야. 좋습니다. 뛰어나요. 그런데 아이가 안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안 하면요. 그 능력이 바깥으로 표현되지 못해요. 바깥으로 나오지 못해요.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유전, 땅 속에 깊이 묻혀 있는 그런 원유가 있어요. 원유가 있는데 그 원유를 바깥으로 끄집어내려면요. 그 땅을 파고 들어가야 돼. 파고 들어가고 거기다 관을 묻고 여러 가지 기계 장치를 해서 그 땅 속 깊이 묻혀 있는 원유를 바깥으로 끄집어내야 되는 것이죠. 끄집어내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영재성 묻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영재성은 쉽게 밖으로 나오는 그런 영재성도 있지만 어떤 영재성은 아주 깊숙이 묻혀 있는 게 있어요. 아이들이 굉장히 이거를 모르고 그냥 방관할 수도 있고 넘어갈 수도 있고 그냥 스쳐 지나갈 수도 있어요. 부모님들이 이걸 잘 보시고 그 능력을 바깥으로 끄집어내는 아이들에게 동기부여가 있어야 돼요. 동기부여. 성취동기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기가 있는 사람만 자기의 능력을 바깥으로 표현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끄집어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아이 동기가 있나 잘 보세요. 동기가 없으면 동기부여를 시켜줘야 돼요.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목표, 목적 이런 거를 확실하게 부여시켜줘야 돼요. 여러분들 유태인들이 이렇게 성공하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동기부여가 굉장히 강한 겁니다. 동기부여가 굉장히 강해요. 내가 성공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목표의식이 분명한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가정에서의 정신교육이 굉장히 중요해요. 정신교육을 통해서 이런 능력들이 발휘되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능력입니다. 이 성취 동기를 갖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아주 귀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타당한 부모의 지원이 있어야 됩니다. 타당한 부모의 지원. 왜 타당하다 그랬느냐? 부모님들이 지원을 많이 하죠.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잘 키워보려고 자기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자기 자식을 잘 사랑하죠. 그런데 그 부모의 지원이 타당해야 되는 거예요. 적절하고 타당해야 돼요. 그 아이에게 맞는 것이어야 돼요. 그런데 타당하지 않은 그런 나 주변에 있는 엄마들이 막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막 따라가는 거죠. 우리 아이의 수준과 우리 아이의 어떤 능력과 특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따라가는 거예요. 남만 따라가는 거죠. 이렇게 되면요. 우리 아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타당한 부모의 지원은 세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타당한 부모의 지원에서 학습 지원이에요. 학습 지원은 우리 부모님들이 대부분 잘 합니다.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는 것이죠. 그래서 뭐 부모님들이 여러 가지 학원에다 보내고 좋은 선생님도 붙이고 좋습니다. 학습 지원 잘하고 있어요. 근데 두 번째는 뭐냐? 경험 지원이에요. 경험 지원. 학습만 중요한 게 아니죠. 책을 통해서 영어도 하고 수학도 하고 과학도 하고 하는 건 좋지만 이 삶 속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시켜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경험 지원에는요, 여행하는 것도 있고요, 미술관에 가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음악회에 가는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친구들하고 만나서 어떤 동아리를 만드는 것도 있고요, 봉사활동도 있고요. 이런 경험 지원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영재들은요, 이런 경험이 없이 책만 들여다봐서는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영재성을 100% 발휘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적응 지원입니다. 적응 지원. 영재 아이들이 적응 못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학교에도 적응 잘 못하고 친구들 사이에도 적응 잘 못하고 혼자 있는 걸 좋아하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자, 적응하는데 부모님들이 잘 도와줘야 돼요. 우리 아이가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가 친구들 사이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가 선생님에게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엄마들이 늘 타일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방향을 잡아 주셔야 돼요. 이런 게 안 되면 사실은 영재성이 제대로 성장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세 가지 말씀드린 것을 정리해 보면은, 자, 첫째는요, 영재성을 제대로 찾는 거예요. 제대로 된 영재성, 우리 아이가 가지고 있는 영재성이 뭔지를 찾기, 발견하기, 이런 것이고요. 둘째는 이러한 영재성을 동기, 이런 영재성을 키워낼 수 있는 성취 동기하고 연결시켜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셋째는 타당한 부모의 지원이 있어야 된다. 부모의 지원이 무대뽀, 그냥 막 내가 아는 사람들이 하는 것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에게 맞는 타당한 그런 부모님들의 지원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영재성을 제대로 성장시키는 방법에 관한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걸 유념해 보시고요. 끝까지 이걸 잘 지켜주시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영재성을 100%, 110%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오신 분들은 끝까지 잘 들어주신 분이죠.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제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